자, 중3-1에서 먼저 이거 제곱근과 실수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프린트 좀 풀게요. 알겠죠? 조금 어렵긴 했어요. 자, 중3-1 첫 단원 제곱근. 과 실수에 대한 개념인데, 제곱근이 무엇인지 실수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제곱근이 뭐다만 딱 빼다가 배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전체 수체계를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숫자를 제일 처음으로 뭐부터 배우죠? 1이 속해 있는 거는 그래서 자연수인 거죠. 그쵸? 자, 자연수는 뭐에 속하죠? 그 전에 정수에 속하죠. 그쵸? 정수에는 자연수 말고 무슨 친구가 있죠? 정신 차리고 차분히 얘기해. 0이 있고 그리고 의 정수가 있는 거네요. 자, 정수는 뭐에 속해 있죠? 대답이 나와야 돼. 김현진,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알았어? 유리수인 거고 매번 그렇게 수줍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알겠어? 실력이야 이게. 알았어? 매 순간 매 순간 이것까지 탄탄하게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 거야. 알았어 연진아?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야 되는 거고. 알겠어? 채우는 과정에서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 자, 유리수가 있고요. 유리수에는 정수랑 뭐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유리수랑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래요. 그리고 무리수랑 유리수를 합쳐서 얘네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디테일들을 조금씩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1, 2, 3, 4, 5, 6. 그치? 자, 얘는 1, 2, 3.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점. 그러니까 수직선이야. 그치? 우리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수직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중1-1 과정에서 뭐 배우니? 중1-1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야? 방정식. 아니지. 문제 풀어 너. 제일 처음에 시계 계산 그 전에 정수와 유리수 배우면서 뭘 배워요? 소인수 분해를 배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자연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 배우면서 우리가 뭐 배우냐면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약수가 한 개면 그거는 단위수. 그치? 약수가 두 개면 그거는 소수라고 부르고, 그치? 약수가 3개 이상이면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합성수였고요. 자, 약수가 그래서 3개 이상인,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 보면 약수가 뭐뭐뭐예요? 1, 8이 있고 2, 4가 있고. 그치? 근데 9라는 숫자를 보면 약수가 1, 9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약수가 홀수에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떤 수였다? 아니, 홀수라고 한다면 얘네는 그냥 제곱수. 근데 약수가 딱 3개라고 하면 이게 방금 현욱이가 얘기한 소수의 제곱수다 라는 내용이었네요. 지금 뭔 소리인지 다 이해되나요? 정빈이 괜찮나요? 대답하세요. 알겠죠? 대답하세요. 자, 여기를 자세하게 펼쳐보는 게 중1-1의 내용이에요. 알겠니? 자, 중2-1이 여기를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중2-1 첫 단어는 뭐예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치? 자,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떻게 분리되죠? 어떻게 분리되죠? 그 전에 유한 소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랑 비교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한 소수가 있는 거죠. 그쵸? 좋아요. 자,
그리고 무한소수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죠? 순환소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순환하는 무한 소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는 거예요. 자, 2학년 1에서 배우는 게 요 내용이에요. 유한소수에 대한 내용으로 뭘 배우나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유한소수라 하면 어때야 돼? 어떤 분수가 있어. 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이 숫자가 유한소수가 된다,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걸 딱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소인수분해를 해서 2와 5. 근데 앞에 이제 그 부연 설명이들이 좀 더 필요해. 잘했어. 첫 번째로 먼저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뭘 소인수분해해야 돼요, 연진아? 분모. 분모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분모 소인수 분해를 해서 뭘 따져야 돼? 2의 몇 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예요 라면 얘가 유한소수다 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실수하면 안 되는 게 2의 배수예요 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왜냐면 2 곱하기 3분의 1, 6분의 1은 얘는 무한소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쵸?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자, 유리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유리수 바로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잠깐만. 아니, 이제 유리수 설명하고 가.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요? 네. 자, 유리수 설명 듣고 가, 임마. 자, 유리수는 뭐다? 어떻게 표현한다? P분의 A분의 B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다. 그런데 분모는 단 A는 0이 아니다. 알겠어? 너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봤는데 모르면 쫓겨난다. 알았어? 자,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요. 어떻게? 어떤 수를 뭘로 나눌 건데요. 그랬을 때 나누는 수는 0일 수가 없어요 라고 배워요. 그쵸? 이게 왜 그런 거야? 자, A라는 숫자를 B라는 숫자로 나눠봐. 몫이 나올 거야. 몫이 C라고 할게요. 그쵸? 우리는 얘를 검산식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자, B가 0일 수 없어요 인 걸 알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으로 가면은 이제 분수의 나눗셈으로 가면서 이 식이 B분의 A가 C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하면 되겠지. 왜 0으로 나눌 수 없냐를 증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자, 되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검산식 만들면 어떤 식이 나오죠? B 곱하기 C는 A. B 곱하기 C가 A다라는 게 나오고, B는 어때요? B는 지금 만약에 B가 0이라면요 여기에 3756만 250 어쩌고저쩌고 온다 쳐도 얘는 무조건 0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는 0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오는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까지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유리수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유리수는 A분의 B인데 A가 0이야. 유리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수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 윤희상 알겠어요? 뭐라고요? 유리수는? 대답을 해. 유리수는? 그치, 유리수는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조건이다. 알겠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해서 배우는 내용이 이런 거. 그치? 여기까지. 순환하는 무한소수. 예를 들어서 0.35라고 하면 얘가 99분의 35가 되는 거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 아니야, 얘는 유리수인 거야.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0.38751 2 4 1 5 9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올 거야.
알겠지? 점점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또는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숫자를 배웠어? 원주율 파이. 얘는 3.141592 점점점 무한히 반복이 돼. 무한히 반복이 아니고 무한히 계속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건 순환 마디가 없어. 그치? 뭐 이렇게 순환하는 그게 아직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긴 하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래서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뭐분의 뭐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유리수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 A 대 B가 A와 B의 B인 거잖아요. 그쵸? A, B라는 말이 겹치니까 P 대 Q라고 해보자. P와 Q의 B를 우리는 B인 거고 얘를 B율로 표현하면 이게 Q분의 P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와 또는 분모 자리에 있는 숫자와 분자 자리에 있는 숫자의 B를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존재하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무리수는 무슨 뜻이야? 분모와 분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B가 없다.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무비수.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무리수가 왜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무리수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려줘요. ABCD라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되게 설명이 간단하거든요. 사각형 ABCD 넓이가 몇입니까, 여러분? 2의 제곱인 4죠. 자, 정사각형 ABCD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얘네들을 PQRS라고 할게요. AB 중점의 P, BC 중점의 Q, CD 중점의 R, DA 중점의 S. 그러면 이 PQRS 사각형은 뭐가 돼요? 얘 정사각형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쵸? 자, 그러면 PQRS의 넓이는 2.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이랬을 때 PQ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 뭘 제곱해야 2가 됩니까? 라는 걸, 자, 이제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PQ의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우리는 x를 제곱해서 2가 돼요 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유리수를 가지고는. 처음에 얘들아 분수도 마찬가지야. 분수도 마찬가지야. 그냥 우리가 1년이라는 그렇게 단계가 있었을 때 1년을 12개로 나누기 시작했잖아. 12개월로 나누기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12개월이 되기 전에는 그냥 1년이었어. 맞지?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이 돼서 1년이 되기 전에는 이 1월 말이라는 거는 1년의 12분의 1 되는 지점이잖아. 이거가 처음에 없었다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몇 분의 몇을 표현하는 말이 없었다고. 근데 필요하다 보니까 분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곱을 해서 x가 되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놓은 유리수에서는 뭘 제곱해서 x가 돼요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념이 필요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뭘 제곱해야 2가 돼요? 이럴 때 우린 x를 루트 2예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써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떤 애들은 꼭 이렇게 써.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는 루트 2예요 라고 얘기할 거고 2의 제곱근이라고 할 건데 제곱근이라는 건 2를 뭐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것의 이게 이 뿌리 근자예요. 2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빨간 노트에 정리 좀 할까요? 자,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제곱해서 제곱하여 3이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루트 3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의 제곱이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꾸 빼먹는 게 생기는데 x제곱이 5라고 해봐.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는 루트 5인 거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보면 너네가 다르다. x의 제곱이 4라고 해보세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를 여기서도 놓치나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를 제곱해야 5가 돼? 라는 건 루트 5도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구나 라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있어요. 자, 봐봐. 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과 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과 얘 vs 제곱근 5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의 제곱근은 말 그대로 뭘 제곱하면 5가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인 거야. 그럼 뭐야 답이? 뭘 제곱해야 5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5 해봐.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이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 당연히 음수랑 음수랑 곱해지면 어떻게 돼? 양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근이라고 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놓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줘야 돼. 제곱근 5라는 건 여러분 이 표시가 제곱근을 뜻하는 기호인 거고 영어로 읽으면 루트인 거야. 그러니까 제곱근 5는 얘는 말 그대로 루트 5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만 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이걸 읽어. 루트 5라고 읽을 거지 이제. 그치? 루트 5라고 앞으로 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가 한글로 바꾸면 제곱근이라고. 제곱근 5인 거라고. 얘가 제곱근 5인 거라고. 그러니까 제곱근 5라고 하면은 그냥 얘만 뜻하는 거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7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따로 있는 거냐고? 그쵸? 그러니까 5의 제곱근에서 5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도 있고 음의 제곱근도 있는 거예요. 음수 중에서 제곱해서 7이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루트 7이 있는 거고 이게 7의 제곱근인 거고 양수 중에서 제곱해서 7을 만들 수 있는 플러스 루트 7이 있는데 얘가 7의 양의 제곱근인 거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7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야? 이 숫자를 루트 8이라고 읽을 거잖아. 그거를 한글로 루트라는 표현을 한글로 바꾸면 이게 그냥 제곱근 8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제곱근 8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루트 8만 나오면 돼. 근데 11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같이 써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설명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여기서 남아있는 얘기는 아이고 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요거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자, 그럼 이런 숫자들을 봐보자. 루트 4예요.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자, 루트 2의 뜻이 뭐라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루트 2라고. 그럼 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얘는 2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는 아닌 거야. 왜냐면 얘가 뭐니까? 그냥 제곱근 4니까. 내가 4의 제곱근을 물어봤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그냥 제곱근 4만 썼으면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봐보자. 그러면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써볼게요. 루트 4. 얘는 그냥 똑같이 루트 4죠? 얘는 몇이에요? 2. 2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루트 4를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루트 2의 제곱으로 바꿔 쓸게. 얘는 똑같이 루트 4죠? 그대로 2가 나오는 거 맞죠? 뒤에 문 좀 살짝 닫아주세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돼. 자,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루트 a의 제곱에 대한 내용을 경우를 나눠서 첫째로 a가 0보다 큰 경우에 또는 a가 0보다 적은 경우에.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내가 지금 a가 0인 경우는 안 쓸게. 뭐겠어? a가 0일 때는 뭘 제곱해야 0이 나와? 그건 그냥 0인 거야. 그치? 이건 안 써도 되겠지, 그치? 이건 안 써도 되겠지.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예를 들어서 a가 3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 9가 되겠죠. 얘는 몇이라고? 3이죠. 근데 요럴 때 예를 들어서 a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에요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9죠? 그러면 몇이에요? 3인 거죠. 그치? 자,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물어보는 게 루트 a 제곱이고 이거의 결과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일 때 결과가 뭐가 나와? 3이 나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죠. 다시 절대값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연진아 봐보세요. 요 경우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이 경우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해봐. 알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9인 거고 이거의 결론이 그냥 3인 거지.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이었는데 얘를 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써주면 루트 a의 제곱이었는데 a가 마이너스 3일 때 결론이 3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 맞아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거의 결론이 3이 나왔어. 그러면 a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a가 나온다가 되는 거네. 괜찮나요? 근데 그냥 A는 플러스 A는 안 돼요. 그냥 a는 그냥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대입을 그러니까 문자 안 하고 그냥 숫자라만 볼게요. 먼저 잘 보세요. a가 3이라고 해봐. 그럴 때는 루트 a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루트 9야. 우리는 루트 9가 그냥 3이에요는 알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요거가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예요 해봐.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가 돼? 루트 제곱근 기호 안에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25인 거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뭘 제곱해야 5가 나와? 이거는 5의 요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차이점이 뭐야? 음수일 때는 부호를 양수로 찾아서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절대값인 거죠.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루트 안에서 뭔가의 완전 제곱이에요. 뭔가의 루트 안에서의 완전 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결론은 절대값 A예요 로 나오는 거야. 절대값 A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돼요. 루트 안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안에서 x 마이너스 2 제곱 이런 걸 풀어야 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복잡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루트 안에서의 완전 제곱이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절대값 x 플러스 2 그리고 다시 한번 루트 안에서의 완전 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이거 연결은 덧셈인 거 생각을 하고 절대값 x-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따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풀기 위해서 따져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매 시간 설명해줘도 매 시간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은 여러분 없애라고 있는 거야. 절대값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절대값 x 플러스 2가 그냥 x 플러스 2가 될지 아니면 절대값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지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건 어떤 순간이야? 이 x 플러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요거 루트 안에서 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살짝 달라요. 루트 A의 완전 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A만 나오면 돼요. 심지어 루트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에요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B 나오면 돼요. 이거 봐봐. 되게 절대값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루트 x라는 게 뜻하는 게 뭐야? 제곱을 해서 뭐가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루트 x라고 해요. 제곱을 해서 x가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루트 x라고 해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x라는 숫자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제곱을 해서 음수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리수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실수라는 친구들은 실수는 무조건 얘는 실수를 여러분 그 대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실수는 real number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은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 라는 게 실수를 설명할 때 꼭 나와야 돼요. 유리수를 설명할 때 유리수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단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실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실수는 실수는 제곱했을 때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지금 무리수에서도 꼭 딸려서 같이 나와야 되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봐봐. 그렇기 때문에 루트 x예요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루트 안에 괄호 있는 거랑 밖에 괄호 있는 그치, 그거를 구분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을 하는 거랑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을 하는 거랑 루트 a 자체를 그냥 제곱해주면 그냥 a인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지금.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루트 3의 뜻이 루트 a의 뜻이 뭐야? 루트 a의 뜻 자체가 뭐야?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해봐. 뭐 해달라는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를 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뜻이 뭐야?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숫자라는 게 얘야?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b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b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인 거죠.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냥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b 자체가 어때야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이해됐어요? 왠지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너 지금 요거부터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제곱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 중에서 뭔가를 제곱해봐. 마이너스 3을 제곱해봐. 뭐가 나와? 9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5를 제곱을 해봐. 2.25가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하면 무조건 0이거나 0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c라고 해봐. 얘의 뜻이 뭐라고, 연진아?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c가 되는 숫자가 루트 마이너스 c인 거야. 이해됐어요? 루트 a라고 하면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숫자, 루트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c가 되는 숫자. 알겠어? 그러면 그 마이너스 c가 양수여야겠어? 음수여야겠어? 이거를 써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c가 되는 수라고 해봐. 그럼 이 마이너스 c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만 하는 거야. 왜냐면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야? c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여러분 그냥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게 맞고요. 알겠지? 루트 바깥에서 제곱을 하잖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거가 그냥 튀어나오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구나 를 생각해야 돼요. 중3 과정에서. 알겠나요? 자, 다시 얘랑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놨어야 되는 게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이 있을 때였어요. 얘는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a로 나올 거라고. 맞니?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a가 나올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이게 항상 선생님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 말장난도 이해가 됐고 설명을 이거를 납득시키기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이해를 했잖아? 그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후에 이 간단한 팩트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이할 때 어려움이 없이 탁탁 적용해가면서 간단한 계산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쓸 내용 별로 없네요. 정리합시다. 여기 내가 오른쪽에다 내용 좀 보충할게요, 여러분. 17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17이 될 거고 17의 음의 제곱근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17이 돼. 그래서 종합적으로 17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개를 얘기해야 돼. 플러스 루트 17 또는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3-1 과정에서는 얘네를 합쳐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제곱근 17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뭐라고? 루트 17을 한글로 읽은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는 플러스 밖에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좀만 정돈해서 다시 써볼게요. 알겠죠?
루트 a의 완전 제곱이면 그냥 무조건 a인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루트 심지어 마이너스 루트 a를 완전 제곱한다 해도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어때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무슨 내용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잘 생각해봐.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배우는 게 어디에서 다루는 내용이야? 실수에서 다루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고? 수는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범위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꼭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a는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루트 이번엔 얘는 지금 처음에 보여준 건 루트 바깥에서 완전 제곱한 거죠. 그쵸? 자, 그럼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을 한다면 루트 a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건 a가 될 수 있어요. 언제? a가 0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야 돼요.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a의 절대값 a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있으면 절대값 a는 그냥 a인 거고, a가 여기에 있어서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는 0 빼기 a라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요걸로 정리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